자, 이제 그 사례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이 대리권을 사칭한 그 사례 중에서 이제 그 매매 거래에 있어서 이 그 대리권이 지금 사칭된 경우, 대리권이 문제된 경우, 이런 사례들을 우선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임대차가 문제된 경우를 한번 쭉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대리권 그 매매 사례에서는, 이 사례는 이 중개업자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주로 그 사례들을 중개업자를 다 갑으로 하고, 나머지 거래 당사자를 을, 병, 정 이렇게 사례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인천지방법원 2004년 판례인데요. 이 중개업자 갑이 이 실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을하고 을로부터 이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동산 소유권은 공유로 돼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공유로 돼 있었는데, 을이 나타나서 내가 실제 소유자다 라고 하면서 계약 체결하자, 사랑 구해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을이 들고 왔던 서류가 그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그 매도위임장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결국 그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자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그 법원이 이제 중개업자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핵심이 될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개업자인 갑은 을이 주장하는 실제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실제 권리자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실제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의 매도위임장도 제시할 것을 요구해서 진정한 인감증명서와 상위 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서 이에 따라서 확인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래도 불충분하다면 나아가서 등기권리증의 제시를 요구 확인할 의무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주의무를 기울여야 되는데 을의 말만 믿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매도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외에는 아무런 확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말씀드릴 사례도 대부분의 어떤 경우가 중개 의뢰인의 과실도 상당히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개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봐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70%로 인정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례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년 판례입니다. 아파트 팔아달라고 하면서 그 소유 명의자의 처가 나왔어요. 처가. 그래서 이 처가 나왔는데, 그 처는 이 위임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준 거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중개업자는 책임을 진다. 이유는 비록 소유자의 처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람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에 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당연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북부지방법원 2005년 판례인데요. 이 사례도 자기가 실제 소유자다. 현재 소유 명의는 이모인데 이모로부터
샀다. 근데 아직 등기만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 권리자다. 그리고 이 매매에 대해서도 이모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 판사나 사기꾼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업자는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거는 조금 중개업자가 이제 오바를 했는 케이스죠. 이 계약 당시에 그 매수인 병이 소유 명의를 문제 삼자, 갑은 중개업자는 그 사기꾼 을의 설명을 확인하기는커녕 을이 매수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라고 계약 체결을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그 후에도 갑은 중개업자는 약정보다 잔금 중 일부를 좀 빨리 달라, 사기꾼이 이렇게 요청하는 데 대해서 병이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채무이행각서를 받아두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일부 잔금까지 또 약정기일보다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기꾼이 행방불명이 되고 넘어간 돈에 대해서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이 중개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케이스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겠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있는지, 중개업자로서는, 그 다음에 샀다고 하니까 매수한 적이 있는지, 또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에 대해서 을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유권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소유관계를,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한 수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뭐 책임지겠다든지 또는 보지도 않은 부분을 봤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거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의정부 지원 2002년 판례입니다. 소유권자가 을과 또 을의 시숙, 이 공유였어요. 이 공유인 부동산을 을이 와서 팔아달라. 내가 시숙으로부터는 위임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을의 시숙이란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서류가 좀 엉뚱한 서류였어요. 바로 이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이런 거였으면 다행이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을의 남편,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유권자하고는 동생이 되는 거죠. 형제 관계가 되는데, 이 을의 남편에게 그 시숙이라는 사람이 그 다른 건물, 이거 매매하는 건물, 부동산 말고 다른 건물에 관한 관리권을 위임하는 그런 자필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 등록 증명서, 그 다음에 재외국민 등록 완료 및 신원 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관리와 관련해서 건네진 서류들을 매매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봐라, 내가 다 위임받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돼 버린 겁니다. 중개업자가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계약금 지급을 받고 을이 행방불명돼서 결국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이때 또 책임을 인정했는데, 을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서류는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케이스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개업자는 사실은 제가 좀 보건대는 준법률가예요. 법률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그 주의력을 좀 리드미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좀
강하게 신경을 쓰고 신경을 덜 써야 될 부분은 좀 약하게 하고 하는 자기의 주의 능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이 중계를 하시면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그 필요 없는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그 억울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본인의 주의 능력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으신데 그 조절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떤 식의 사고가 터진다. 내 책임은 면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만 거기에 따른 노력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도 그 서류를 일단은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그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는 그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위임받았다. 자기가 그 파는 것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받았다. 라고 그 정이 계약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이 그 소지하고 있었던 서류는 을 명의의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걸 소지하고 있어서 요건 확인했는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계약 체결한 후에 역시 그 사기꾼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그 사기꾼 병은 소유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는 것을 위임받으면서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 등본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걸 기화로 해서 이런 사기를 지금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업자가 배상 청구를 이제 당하게 됐는데 이 사례에서도 법원이 그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기꾼 병이 나타난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소유 명의자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처분 권한의 유무를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중개업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어떤 대법원 판례 논리죠. 매매할 때 물론 다음에 말씀드린 임대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 체결할 때 당시부터 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등기권리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대법원 판례 논리입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 중개업자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약 체결할 때 등기권리증 보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소유물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권리증의 확인이라는 것은 소유자, 저 사람이 과연 소유자가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된다면 다른 게 다 용납이 다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사례입니다. 자, 인천지방법원 2005년 사례인데요.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이게 이제 땅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소유권자는 을이고,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병이 나타나서 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때 병이 가지고 나온 서류가, 매도 권한이 기재된 을 명의의 위임장,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건 좀 일이 꼬여가지고 중도금까지 이제 지급이 된 이후에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매수인 정이 그 을을 상대로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했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하게 됐는데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병이 을로부터 매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을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해서 을을 기망해서 백지위임장을 건네받은 후에 매도 권한을 임의로 기재한 위임장을 만들어버린 위조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병이 을로부터 샀는데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걸 그 백지위임장을 이제 몰래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처분해도 좋다라고 하는 위임장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위임장을 믿고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이런 법률 문제에 많이 부닥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을이 소유권자인데 병이 그걸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고 이전 등기를 아직 못 넘겨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우리가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을이 되죠. 을. 그래서 을과 계약을 해야 되고 또는 을로부터 적법한 그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대리인과 이제 계약을 해야만 그 계약이 유효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산 사람, 매매 계약 체결한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근데 그 매매 계약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거래 관계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대금 다 못 내면 그냥 깨지거든요, 그냥. 그죠? 물론 지금 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을이 그 매수인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유효한 계약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샀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케이스도 아마도 중개업자가 그 샀다는 부분을 좀 했는지 믿었는지 그런 지금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판단은 지금 짧은데 당연히 지금 없어요. 이렇게 중개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만한 방법이. 그죠? 그러니까 위조해가지고 백지위임장 만들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당연히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보호받을 만한 그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가 곤란해요. 저 정도 가지고. 결국은 나는 아까 그 이야기했던 대로 돌아가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본인한테 직접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노력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